그 어느 때보다 좀 긴장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. 어제 우리 증시 큰 폭의 이 상승까지는 좋았습니다. 하지만 그동안 하방 포지션이 일시에 청산되면서 쇼커버로 인한 이 상승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겠고요. 우리나라 어제 이제 급등장이 전일 유럽과 미국을 따라갔는데 유럽은 간밤에 상승분을 반납했고 미국은 그래도 어떻게든 추가 상승을 이어나갔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아시아 볼 것 같으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이제 둘이 신나게 급등했는데 일본은 오늘 조금 지난 상승폭을 반납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.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어떻게 가야 되느냐? 일단 어제같이 외국인이 뭐 순매수로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뭐 일부 어제 상승분을 정당화할 만한 이슈들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참 한국 증시에 있어서 유일한 악재라고 하면 공매도, 또 유일한 호재는 쇼커버 이런 식이 아닌가 참 허탈한 마음도 드는데요. 어쨌든 다른 이 대외 펀더멘탈에 비해서 우리나라 한국 증시는 심리적인 것만 빼면 상당히 견조하구나. 이런 이 수급만 꼬이지 않는다면은 이 대외의 그런 어쩐 이 면역력이 많이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악용하는 그런 숏 세력, 공매도 세력 이런 게 또 항상 문제죠. 자, 미국의 마감 브리핑 보겠는데요. 현지 시간으로 2014년 10월 20일 월요일이었습니다. 오늘은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 27주년을 맞이한 날이었는데 당초 이런 날 한번 풋 세력들이 뭐 설칠 것이다 이런 소수의 목소리는 있었습니다만 월가는 악몽의 재현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. 뒤에 보시는 IBM의 오늘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서 미증시는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. 무슨 얘기냐면요. 일단 오늘 IBM 실적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. 한 주의 첫 거래일을 맞아서 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지난주 이제 유로존 경제 우려니 뭐 연준 출구 전략에 대한 두려움이니 에볼라 공포니 이런 거는 다 잊고 주가의 본질적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실적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오늘 월가를 한 주의 첫날 지배했는데 근데 마침 개장하자마자 네임 밸류로 보나 시가총액으로 보나 월가 대표 주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IBM이 이게 오늘 실적 쇼크를 기록했습니다. 하지만 투자자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면 된다 이런 전략으로 IBM까지 뭐 팔고 그만큼 다른 좋은 기술주들을 저가에 매수하자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. 기술주에만 그랬다는 게 좀 안타깝죠. 일단 오늘 공포지수는 보니까 15.5% 네. 하락하면서 14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는 안도감을 줬고요. 대신 한 주의 첫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64억 주 나와서 최근 일평균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네요. 85억 주였었는데 그거 대비해서 30% 정도 낮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IBM이 급락했지만 대신에 애플에는 매수세가 들어왔고 나스닥 전체적으로는 1% 넘는 상승세가 나왔다. 이래서 이 명암이 좀 엇갈렸던 날로 보겠습니다. IBM 도대체 얼마나 안 좋게 나왔는지 한번 실적 보고서 살펴보실까요? 진짜 불과 한 20년 전, 30년 전만 해도 거의 뭐 지금의 거의 테슬라급의 첨단 기업이었던 IBM. 그때 당시에 강남 부유층의 기준은요. 마루의 소니 TV하고 이 IBM 컴퓨터가 집에 있느냐 이거였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실적 보고서도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옛날 그 도스 화면 글씨체 있잖아요. 이런 걸로 복고식으로 좀 써놨네요. 참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절로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주당 순이익이 3달러 68센트 나와가지고 어차피 안 좋을 거다라고 해서 기대치가 많이 낮았던 게 4달러는 좀 넘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걸 못 맞췄어요. 그래서 어닝 쇼크라는 거고요. 대신에 우리 입장에서는 격세지감 말고 좀 유리하게 받아들일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신 대로 R&D 비용에서 15억 달러를 세이브를 했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비용이냐면은 왜 빠졌냐면은 IBM이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제 매각하는 데서 15억 달러를 할당한다. 그러니까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고 그냥 접는 게 아니라 다른 데다가 매각을 하는데 그것도 웃돈을 얹어가지고 준다는 거예요. 오히려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.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은 뭐 확대냐 축소냐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전인수로 보면은 승자 독식의 이 시대가 도래했다. 승자는 삼성전자고요. 나머지 패자는 일본, 뭐 대만 그리고 IBM까지도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는 백기를 들고 토항하고 있다.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애플 실적 보고서 한번 볼까요? 마감 후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.
애플 하면은요, 항상 기대치가 높은데 그 높은 기대치를 또 뛰어넘는 대단한 서프라이즈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. 주당 순이익이 1달러 30센트 정도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숫자가 1.4가 붙으면서 1달러 42센트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총마진율 같은 경우에 38%로 다시 1%대 상승을 기록해가지고 물론 애플의 갑질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만은 아마 제조업 관련자들은 저 마진율 38%가 얼마나 이게 진짜 대단한 건지 잘 아실 텐데 어쨌든 전년 동기 37%에서 마진율은 다시 38%대로 현재 플러스 1%가 상승을 했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에 4분기 가이던스 실적 전망 보니까 635억 달러에서 665억 달러까지 내다봐서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 훨씬 높은 가이던스를 제시해서 이것도 역시 서프라이즈였다. 그 다음에 모델별 지역별 판매량을 보시면은요. 이번에 이제 보니까 아이폰이 3,927만 2천 대를 팔아가지고 당초 3,780만 대 판매 전망을 여유 있게 뛰어넘었고요. 연율로 봐서는 이게 이제 21% 증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시면은 역시 아이폰의 충성도는 이제 북미 쪽이 높다고 보는데 미국 17, 유럽 19, 그 다음에 일본이 5% 판매 시장,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증가율이 떨어졌고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아시아 쪽에서는 이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 이 수요가 점차 이제 이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. 애플 효과라는 말 많이 하죠. 시간 외 거래에서 1.47% 오르면서 실적 호조에 화답하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이미 2.14%가 올랐거든요. 이런 날은 보통 소문에 샀다가 뉴스에 팔 수도 있는 날인데 추가로 1.4% 오르면서 토탈 오늘 상승률이 3.5%. 그래서 애플 관련 헤드라인 요 옆에 이런 거 보면은 실적 효과로 100달러를 재돌파했다. 이런 제목이 갖다 붙어 있습니다. 나스닥 선물도 역시 애플의 실적 호조에 반응하고 있는데요. IBM 실적 부진에도 오늘 나스닥 지수는 어쨌든 플러스 1%대 마감했고 애플 실적 발표하고 나서 0.4%대 추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애플의 실적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어쩜 애증의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애플 실적이 또 안 좋게 나오면 국내 스마트폰 관련주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조금 분위기가 안 좋고요. 또 애플 실적이 너무 잘 나오면 또 삼성전자에 또 이 어떤 이 피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 보시죠. 아이폰 6가 올해 3분기 실적에 효자 노릇을 했다. 이건 뭐 다 아는 건데요. 근데 애플의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진짜 월가의 보증수표라는 게 이제 EPS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 호조가 나올 확률이 87%였어요, 지금까지. 그 다음에 주당순이익이 아닌 매출 기준으로 예상치 상회할 확률은 77%. 그러니까 어떤 기대치든 간에 항상 상회를 하는 기록을 세워왔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월가와 이 애플 IR 담당자 간의 어떤 합이 좋다고 볼 수도 있겠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내부적인 얘기는 이제 그만 넘어가고요. 그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거래일, 보통 이제 마감 후에 발표를 하니까요. 평균 상승률이 1.39%. 누가 봐도 이제, 애플의 실적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보증수표격으로 통해 왔구나.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기를 애플의 실적 호조 좋다. 하지만 이 경쟁자 삼성전자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최근에 삼성전자는 이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 이 라이벌들의,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신음을 하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애플은 선방을 했다. 과거 한 1년 전만 해도 애플이 좀 주춤할 때 삼성전자가 다양한 기능과 다양한 사양을 가진 갤럭시하고 옵티머스 이런 이제 이 저가 폰도 그때 나왔고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애플의 기세를 꺾어 놨는데 결국은 이런 건 이제 카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하고 뭐 대만 스마트폰 업체들이 이런 걸 쫓아오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로열티가 강하고
사람들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수요가 다시 애플에는 견조하다는 게 나타나면서 저런 이제 쉬리 같은 물속에서 이제 쉬리 같은 이제 종족으로 애플 제품이 이제 값어치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. 뭐 다 업앤다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뭐 아이폰에 대해서 뭐 비판도 많았었고 너무 배타적인 여러 가지 이제 시장과 제품 특성에 대해서 말이 많을 때 우리나라 삼성, LG가 보다 이제 좀 이 보급화, 대중화 이런 걸로 치고 나갔고 이제 다시 너무 시장에 신제품이 난립을 하면서 애플이 다시 돋보이는 시기가 조금 오기도 왔다. 오늘 애플 관련주들 물론 나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어제 좀 미리 반도체 관련주들,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뭐 상승분을 반납한다기보다는 어제 상승분을 지켜내는 것 정도의 애플 효과는 기대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. 그 다음에 블랙 먼데이가 앞에서 얘기가 나왔죠. 근데 우리나라도 코스피 지수 최근 단기 고점 2050포인트에서 현재 한 8% 정도 하락 지점에 있죠. 어떻게 보면 지난주 이제 1900선 잠깐 깨졌었고, 갑자기 왜 그런 투매가 나타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, 이 이제 통계를 보니까요, 1945년 이후로 미국 증시에 갑작스런 조정이 찾아왔을 때 그 하락세가 얼마나 갔는지,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 회복이 됐는지를 통계가 나온 건데요.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현재 5에서 한 10%대 가량 하락한 지금 같은 조정의 경우는 듀레이션은 한 달, 그리고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데는 2달 걸렸고요. 그 다음에 본격적인 이제 하락세라고 할 수 있는 10에서 20%대 마이너스의 경우는 지속 기간이 5개월, 회복되는 데는 4개월이 걸렸어요. 그래서 제대로 된 조정이라고 할 수 있는 10에서 20%대의 하락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을 경우에는 그 반등도 생각보다 빠르게 왔었다.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하는 20% 이상의 이제 하락세는 지속 기간이 14개월, 회복하는 데는 2년 1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요 사이, 잠깐만요. 지금 요 사이에 있거든요. 지금, 좀 죄송합니다. 이거 X고요. 지금 요 사이에 있거든요. 여기서 지금 조정해서 하락세로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거잖아요. 만약에 여기서 베어마켓까지 넘어간다면 진짜 긴 기간을 각오할 수밖에 없겠구나. 자, 오늘 실적이고 뭐가 다 좋은데요.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입니다. 우리 시간으로 오전 11시인데요. 차이나 포스트에서 AFP 통신이 공개한 서베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 17명의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한 AFP 통신의 서베이에 따르면은 현재 컨센서스가 7.2%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게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. AFP요. 또한 올해 연간 GDP의 경우는 7.3%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서 정부의 7.5% 목표는 아무래도 좀 달성이 힘들 것이다. 근데 이제 이거를 놓고 올해 3개월 남았잖아요. 10, 11, 12월. 중국 정부가 어떻게든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, 뭐 기왕 이렇게 된 거 개혁과 성장 중에 개혁이라는 한 마리 토끼라도 제대로 잡자라고 매파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. 하우스 뷰 3편만 들어볼까요? 먼저 스탠차. 최근 중국 성장 둔화는 부동산 버블 감소, 반부패 개혁 기조, 유로존 수요 감소 3중고. 중국 정부가 지금으로서 이제 손 쓸 수 있는 거는 어떤 뭐 재정 정책, 통화 정책 이런 내부적인 것밖에 없는데 7.5%는 어떻게든 맞추지 않겠냐. 경기 부양책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. 리커창이 직접 자신하지 않았느냐. 이걸 뒤집을 명분은 없다. 캐피탈 이코노믹스. 현재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라고 해봤자 인민은행의 지불준비금 인하 내지는 금리 인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연말까지 인민은행의 스탠스가 긴축으로 돌아선다라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그 이상의 통화정책도 한계는 있을 것 같다. 그 다음에 노무라증권. 최근에 중국 공산당의 대민 기조는 경제에 있어서 우리 성장률보다 장기 성장을 위한 개혁에 집중하자는 시기다. 그래서 중국 정부가 내년 성장 목표를 7%로 큰 폭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경착륙 우려를 잠시 뒤로 밀어놓더라도 중국 정부가 개혁 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.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고 마칠까요? 어제 우리나라 급등을 후반영하면서 57.59까지 오르면서 1.39% 플러스인데요. 그렇다고 아직 뭐
코스피 현재 1900대 초반대를 정당화하려면 60선은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. 일단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기조는 매도 우위가 높다라고 각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.